격국용신론 백항 1. 팔자의 용신은 오직 원령에서 구한다. 팔자용신, 전구원령. 용신은 곧 월지이고 격국이 된다. 2. 월지가 재관인식이면 길한 용신이니 이를 순용, 상생하고 월지가 살상겁인이면 좋지 않은 용신이니 이를 역용, 극설하여야 한다. 재관인식, 차용신지선 이순용지자야 세미꼴론 살상겁인 용신지부선 이역용지자야 순용. 3. 좋은 것을 순용한다는 것은 가령 재성이 식신의 상생을 기뻐하는 것, 식신생재. 정관이 재성을 보호하는 것, 생관효재. 재성이 투출하여 정관을 생해주는 것, 재생관. 인성을 생하여 정관을 보호하는 것, 생인효관. 인성이 관살의 상생을 기뻐하는 것, 인이관살. 겁재가 인성을 보호하는 것, 겁재호인. 신왕하여 식신이 설기하는 것, 식기신왕. 재성으로 식신이 보호되는 것을 의미한다. 생재호식. 시의선 이순용지, 직재희식신이상생, 생관이호재 세미꼴론 관이투재이상생. 생인이호관 세미꼴론 인이관살 이상생, 겁재이호인 세미꼴론 식기신왕이상생. 생재이호식. 역용. 4. 좋지 않은 것을 역용한다는 것은 칠사를 식신으로 제압하는 것, 식신제살. 이때 재성이나 인성이 있어 칠사를 생하거나 보호하는 구조를 기피한다. 상관을 인수로 제복하는 것, 상관폐인. 상관이 재를 생하여 상관의 기가 재로 화하는 것, 생재화상. 양인을 관살이 제복하는 것, 양인이 관살. 이때는 관살이 없으면 좋지 않다. 월겁을 정관이 투출하여 제복하는 것, 월겁투관. 재성을 쓸 때 식신이 투출하여 겁재의 기운을 화하는 것, 투식화겁 등을 의미한다. 부선이역용지, 직칠사이 식신이 제복, 기재인이 자부 세미꼴론. 상관이 폐인이 제복, 생재이화상 세미꼴론 양인이 관살이 제복, 기관살지구무 세미꼴론 월겁의 투관이 제복, 이용재의 투식이 화겁. 5. 오늘날 인사들이 제각만이 주체가 되고 연후에 사주 간지의 팔자를 모조리 원령에 귀속시켜 희기를 가려야 한다는 원칙을 모른다. 하물며 정관폐인과 인수용관의 차이를 모르고 무턱대고 관인상전이라 한다. 또 제투식신과 식신생재의 차이를 모르고 무턱대고 식신생재라고 한다. 또 편인투식이면 설신의 수가 되어 좋은 것인데 이것을 식신봉효와 동일시하니 효신탈식으로 재성으로 편인을 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신이 칠사를 제압하는데 인성이 투출하면 거식고살이 되어 식신이 극을 당하여 나쁜 것인데 이를 살인상생이라고 부르면서 인수봉살과 동일하게 보는 오류를 범한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살격봉인이면 양인이 일간을 도와 칠살에 대항하는 이로운 것인데도 양일로살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상의 오류는 모두 원령을 무시하고 망령되이 용신을 취한 까닭에 생긴 것이다. 가령 편인투식은 편인격의 식신을 용하는 것으로 격국이 성격된 것이고 식신봉효는 식신격을 편인, 효신이 상하게 하는 것으로 격국이 파격된 것이니 원령이 주체가 되어 격국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 6. 원령의 용신이 없는 경우가 있다. 가령 갑을 일간이 인묘월에 생하여 일간과 원령이 동일한 오행이라면 일간과 같은 오행을 용신, 격국으로 삼지 않으므로 사주의 재성, 관살, 식상 등이 천간에 투출하였거나 지지에서 회국을 이루었다면 그것으로 용신으로 취한다. 아무튼 원령을 위주로 용신을 찾고 원령의 용신이 없으면 비로소 다른 곳에서 용신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즉 걸록격과 월겁격은 용신이 아닌 것으로 용신을 삼는다. 일려월동, 본신부가위용, 필간사주 유무재관살식 툭간회직, 별추용신 걸록 월겁지격, 비용이즉용신야. 성격. 7. 정관이 재와 인수를 보면서 형충파해가 없으면 정관격이 성격되었다고 한다. 관봉재인, 우무형충파해, 관격성야. 8. 원령이 재성인데 제왕생관이 되거나 혹은 식신이 재를 생하면서 신강하고 비견이 있거나 혹은 인수가 투출하여 그 위치가 적절하여
재와 인수가 서로 극하지 않으면 재격이 성격이 된다. 재생관왕, 혹재봉식생이 신강대비, 혹재격 토인이 위치타첩, 양부상극, 재격성야. 9. 월령이 인수일 때, 인수가 경한데 칠살이 있어서 약한 인수를 생조하거나 혹은 관인상전하거나 혹은 신인양왕한데 식상을 써서 설기하거나 혹은 인수가 많은데 재가 천간에 투출하고 재의 뿌리가 약한 것 등은 모두 인격이 성격이 된 것이다. 인격봉살, 혹관인상전, 혹신일양왕이용 식상설기, 혹인다봉제이제 투근경, 인격성야. 10. 월령이 식신인데 식신생재가 되거나 혹은 식신과 칠살이 있고 재가 없거나 식신을 버리고 칠살을 취해야 할 경우에 인수가 투출한 것 등은 모두 식신격이 성격이 된 것이다. 식신생재, 혹식대사리무재, 기식취사리투인, 식격성야. 11. 월령이 칠살인데 식신이 칠살을 제복하면 살격이 성격이 된 것이다. 신칠살봉재, 살격성야. 12. 월령이 상관인데 재가 있거나 상관생재 혹은 상관이 왕성한데 상관폐인이 되면서 인수가 지지에 통근한 것 혹은 상관이 왕하고 신약한데 칠살과 인수가 동시에 투출한 것 혹은 상관격에 칠살만 있고 재가 없는 것 은 상관격이 성격이 된 것이다. 상관생재, 혹상관폐인이 상관왕, 인육은 혹상관왕 신주야기 투살인, 혹상관대사리무재, 상관격성야. 13. 양인격에 관살이 투출하고 재와 인수가 드러나 있으면서 상관이 없으면 양인격이 성격이 된 것이다. 양인투관살이노재인, 부견상관, 양인격성야. 14. 걸로, 월겁격은 관성이 투출하고 재와 인수가 있는 것, 재가 투출하고 식상이 있는 것, 칠살이 투출하고 제복된 것 등은 모두 걸록격과 월겁격이 성격이 된 것이다. 걸록월겁, 두관이봉재인, 투재이봉식상, 투사리우제복, 걸록월겁지격성야. 격국의 성격 포맥. 격국의 성격 포맥. 격국의 성격 요인을 조율할 때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재차 설명해 보겠다. 일간 신의 입장에서 스스로 지나치게 왕성해지거나 위협적인 공세에 직면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 전자를 대표하는 격국은 양인격으로 이럴 때는 우선 칠살로 제복함이 마땅하다. 후자의 경우는 칠살격을 들 수 있는데 이때는 식신으로 제복하거나 인수로 화살하는 용법을 구사한다. 보통 일간이 왕성하면 관살로 제복하거나 식상으로 설기하는 법을 떠올릴 수 있다. 이때 몇 가지 묘한 이치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모두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자칫 실수를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을 간추린다. 양인격은 칠살의 제복을 기뻐하지만 록겁격은 칠살을 기피하므로 칠살을 용할 때는 반드시 식신으로 제복해야 한다. 양인격은 관살이 모두 투출해도 무난하나 록겁격은 관살이 모두 투출하면 반드시 거류해서 사주를 맑게 해야 마땅하다. 양인격이나 록겁격은 식상의 설기로는 비록 숙이라 해도 양에 차지 않는다.
특히 양인격은 상관을 매우 기피하여 그 흉조를 면키 어려우며 록겁격의 식상을 쓰는 경우도 봄의 목일주와 가을의 김일주만 귀하게 여긴다. 목화통명, 김수상함, 양인격의 재를 쓰는 격국은 좋지 않다. 다만 재의 뿌리가 깊고 식상을 쓴다면 록겁격보다는 못하지만 부귀는 누릴 수 있다. 식상이 없다면 양인이나 록겁은 재와 서로 싸움으로 격국을 이루지 못한다. 무릇 칠살의 공시는 매우 두려운 것이므로 재가 칠살을 생하는 구조는 특히 문제가 된다. 다만 양인격의 경우에 한에서만 칠살을 재로 보좌하는 것을 기뻐한다. 한편 식상격이 칠살과 대립하는 구조는 격국을 이룰 수 있다. 이때는 오히려 재가 있으면 격국이 파괴된다. 칠살은 두렵기 그지없지만 식신이 있거나 혹은 인수가 있는 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양인격의 칠살이 태왕하지 않은 한 그것을 제복하는 식신은 격국을 해친다. 또한 인수격이라고 인수가 중한 경우는 칠살을 보면 파격이 된다. 정관은 재와 인수의 보좌를 받는 것을 매우 기뻐한다. 재와 인이 상수해야 좋고 보필이 없는 외로운 정관인 고관무보 됨을 꺼린다. 록겁격의 재, 관, 인 3자가 투출하면 신강치삼기라 해서 매우 귀하게 여긴다. 이때 재와 인수가 서로 다투지 않도록 자리 잡아야 그 격국이 더욱 크게 된다. 상관격의 경우에도 재와 인 모두를 기뻐하는 공통점이 있다. 관사를 쓰면서 재와 인의 보필을 기뻐하는 경우에 양인격이나 록인격에서 인수로 인해 일원이 더욱 왕성해지는 불합리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엄밀히 록겁격은 격국을 이루지 못하므로 노출된 관사를 격국으로 삼아 재와 인을 쓴다고 보면 이해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다. 육신이 혼잡되면 보통 이것을 제복하거나 거류하는 글자를 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 해도 무방하거나 오히려 반길 때가 있다. 인수격이 식상을 같이 보거나 양인격이 관사를 모두 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파격 15. 정관이 상관으로부터 극을 당하거나 형충을 당하면 정관격이 파격이 된다. 관봉상극형충, 관격폐하 16. 재가 경미하고 비겁이 많거나 재가 투출하고 칠살이 있는 것은 모두 재격의 파격이다. 재경비중, 재투칠살, 재격폐하 17. 인수가 경한데 재를 보거나 신강하고 인수가 중한데 칠살이 투하면 인격이 파격이 된다. 인격봉제, 혹신강인중이 투살, 인격폐하 18. 식신이 효신, 편인을 만나거나 또는 재와 칠살이 모두 있으면 식신격이 파격이 된다. 식신봉효, 혹생재노살, 식신격폐하 19. 칠살이 재를 보고 식신의 제복이 없으면 칠살격이 파격이 된다. 칠살봉제무제, 칠살격폐하 20. 금수상관을 제외하고 정관이 있는 상관격과 상관생재가 되면서 칠살이 있는 것과 상관은 미약한데 신강하고 인수가 있는 것은 모두 상관격이 파격이 된 것이다. 상관비김수이견관, 혹생제이대살, 혹폐인이상경신왕, 상관격폐하 21. 양인의 관살이 없으면 양인격이 파격이 된다. 양인무관살, 양인격폐하 22. 걸록, 월겁인데 재관이 사주에 없거나 칠살과 인수가 투출한 것은 걸록 월겁격이 파격이 된 것이다. 걸록 월겁, 무재관, 투살인, 걸록 월겁 직격폐하 격국의 파격 포맥 격국의 파격 포맥 기타 파격 일람
기타 파격 일람. 성중유폐 대기. 23. 성중유폐는 필시거리는 성분이 곁에 있기 때문이고 폐중유성은 구음이 있기 때문이다. 꺼리는 것이란 무엇인가? 정관격이 재를 만나 정관격이 성격이 되었다고 해도 사주에 상관이 있거나 또는 투출한 정관이 합을 당한 경우다. 정관봉제 이유봉상 세미콜론 두관 이유봉합. 24. 제격이 정관을 생하는데 상관이 있어 정관을 파괴하거나 정관이 합거되는 경우다. 제왕생관 이유봉상봉합. 25. 인격의 식신이 투출하여 설기하는 용신으로 삼는데 다시 재가 노출되었거나 또는 칠살이 투출하여 인수를 생하고 있는데 다시 재가 투출하여 인수가 파괴되고 칠살만 남는 경우다. 인투식이 설기 이유우제노 세미콜론 투살이 생인 이유투제 이거인존살. 26. 식신격에 칠살과 인수가 있는데 또다시 재가 있는 경우다. 식신대살인 이유봉제. 27. 칠살격이 식신의 제복을 받고 있는데 다시 인수가 있는 경우다. 칠살봉식제 이유봉인. 28. 상관격으로 재를 생하는데 재가 합거되거나 인수가 용신인데 그 인수가 파괴된 경우다. 상관생제이제우봉합 세미콜론 폐인이인우조상. 29. 양인격에 투출한 정관이 파괴되었거나 칠살이 투출했으나 칠살이 합거된 경우다. 양인 투관 이후 비상 세미콜론 투살 이후 피합. 30. 걸로 월겁격에 투출한 정관이 상관을 보거나 재가 투하고 다시 칠살이 투출한 경우다. 걸로 월겁 투관 이봉상 세미콜론 투제 이봉살. 성중유폐 포맥. 폐중유성 구흥. 31. 정관이 상관을 만났는데 인수가 있어 상관을 제압하는 것. 관살이 섞였는데 합살하여 사주가 맑아지는 것. 형충이 있어도 회합으로 해소하는 경우다. 관봉상이 투인이 해지 잡살이 합살이 청지 형충이 회합이 해지. 32. 재가 겁재를 만났는데 식신이 투출하여 겁재를 하하거나 정관이 있어 겁재를 제압하는 것. 칠살을 만났을 때 식신이 제살하거나 칠살을 합거하여 재가 살아남는 경우다. 재봉겁이 투식이 화지 생관이 재지 봉살이 식신제살이 생재 혹존제이 합살. 33. 인수가 재에 의해서 파괴되었는데 겁재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거나 재를 합거하여 인수가 남는 경우다. 인봉제이 겁제이 해지 혹합제이 존인. 34. 식신이 편인을 만났는데 칠살이 있어서 기식취살로 성격되거나 식신이 편인을 만났는데 재가 편인을 파괴하여 식신을 보호하는 경우다. 식봉효의 취살이 성격 혹생제이 호식. 35. 칠살을 식신이 제복할 경우 인수가 있으면 재로서 인수를 제거하여 식신을 남기는 경우다. 살봉식제 일례호살 이봉제이거인존식. 36. 상관이 재를 생하는데 칠살이 투출하면 칠살을 합거하는 경우다. 상관생제 투살이 살봉합. 37. 양인이 관살을 용하는데 식상이 관살을 극하여 좋지 않을 때 인수가 식상을 극하여 관살을 보호하는 경우다. 양인용 관살 대상식 이중인이 호짓. 38. 걸로 월겁이 정관을 용신으로 삼는데 상관을 만나 파격이 되었으나 상관이 합거되는 경우 재를 용신으로 삼는데 칠살이 보이면 칠살을 합거하는 경우다. 걸로 월겁 용관 우상이상 피합 용제대살이 살 피합. 폐중유성 포맥.
용신 변화. 39. 정화 일간이 해월에 생했다면 본래는 정관격이다. 기생신월, 본속상관, 장경투임, 직화위재. 그런데 지지에 묘미가 있으면 목국이 되어 정관인 해수가 목의 인성으로 용신 변화. 39. 정화 일간이 해월에 생했다면 본래는 정관격이다. 그런데 지지에 묘미가 있으면 목국이 되어 정관인 해수가 목의 인성으로 변화한다. 기토 일간이 신월에 생하면 본래 상관격인데 신의 지장간 무, 임, 병 가운데 본기인 경금은 투출하지 않고 임수가 투출했다면 상관격이 정제격으로 변화한다. 이 같은 류가 모두 용신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정생해월, 본위정관, 지전묘미, 직화위인, 기생신월, 본속상관, 장경투임, 직화위재. 40. 변화해도 본래의 격국을 잃지 않는 것이 있다. 가령 신금이 인월에 생하고 병화의 정관이 투출하면서 동시에 간목도 투출했다면 격국은 여전히 정제격이다. 다만 정제격인데 정관격을 겸한 것에 불과하다. 을목이 신월에 생하고 천간에 인수, 임수가 투출하여 인수격으로 변했는데 또 다시 천간에 정제인 무토가 투출하면 정제가 인수를 극하여 인수가 하게 되며 인수가 비록 월지에 통근했다고 해도 정관격이 된다. 병화가 인월에 생하고 지지에서 인호술 화국을 이루면 편인이 겁재로 변하는데 천간에 칠살 임수가 투출하여 겁재를 제압하거나 월지에 본기인 간목이 투출하면 다시 편인격을 회복한다. 병화가 신월에 생하고 천간에 칠살 임수가 투출하면 편제격이 칠살격으로 변하는데 식신 무토가 투출하면 식신은 능히 칠살을 제압하니 격국은 다시 편제격으로 되돌아가므로 부기를 잃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매우 많은데 이상은 모두 변화해도 본래의 격국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다. 여신생인월, 두병화관, 이유투갑, 격성정제, 정관내기겸격합, 을생신월, 투임화인, 이유투무, 직제능생관, 인봉제이퇴, 수통월령, 격성정관, 병생인월, 오술회겁, 이유혹투갑, 혹투임, 직인인이격부파, 병생신월, 봉임화살, 이유투무, 칙식신능제살생제, 잉제격, 부실부귀, 여차지류심다, 시계변이부실본격자. 본래의 격국을 잃지 않는다의 의미는 격국의 회귀성, 개념으로 포괄하면 무난해진다. 설하고의 표현대로 용신을 정하는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격국을 정하면 무방하다. 월지의 정기가 툭간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격국을 정한다. 정기가 툭간되지 않았으면 월령에서 득기한 글자로 격국을 정한다. 이의 경우 득기한 글자를 상극하는 글자가 투하면 다시 월지 격국으로 회귀한다. 지지가 회국을 이루면 격국이 변화하지만 이때도 월지의 정기가 툭간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격국을 정한다. 또한 천간의 회국을 극하는 글자가 투해도 원래의 격국을 회복한다. 41. 무엇을 순이라 하는가? 상호간에 작용하여 두 가지가 서로 득이 됨을 말한다. 가령 신금 일간이 인월에 출생했는데 정제 간목과 정관 병화가 모두 천간에 투출하면 정제와 정관이 서로 상생하여 서로 득이 된다. 무토 일간이 신월에 생했는데 식신 경금과 편제 임수가 둘 다 천간에 투출하면 편제와 식신이 서로 상생하여 상득이 되는 것이다. 계수 일간이 미월에 생했는데 식신 을목과 칠살 기토가 둘 다 천간에 투출하면 칠살과 식신이 상극하는데 칠살을 식신이 제사라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것 역시 상득이 된다. 이런 모든 경우를 가리켜 용신이 순하다고 한다. 42. 무엇을 잡이라 하는가? 상호 작용하여 두 가지가 서로 불상모, 서로 도모 하지 않음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임수 일간이 미월에 생하여 정관 기토와 상관 을목이 둘 다 천간에 투출하면 상관과 정관이 상극하여 두 가지가 불상모하여 나쁜 것이다. 간목 일간이 진월에 생하였는데 편제 무토와 편인 임수가 둘 다 천간에 투출하면 편인과 편제가 상극하여 역시 불상모가 된다. 이런 경우는 모두 용신이 잡한 것이다.
순이란 다 같이 원령의 뿌리를 둔 글자가 상득함이 있어 격국이 성격되는 기본 포맷을 의미한다. 잡은 직접적인 파격의 유형을 말한다. 따라서 깔끔하게 격국이 성격되면 그것은 곧 용신이 순하다는 뜻이다. 구음으로 인해 격국이 성격되면 순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반면 대기로 인해 격국이 파격된다면 이때는 용신이 잡하다고 말한다. 43. 팔자에 용신이 있으면 필시 격국이 있고 격국이 있으면 응당 고저가 있다. 재, 관, 인, 식, 살, 상, 겁, 인 어느 격이든 귀격이 되어야 할 수 있고 어느 격이든 천격이 되어야 할 수 있다. 극귀에서 극천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의 상태니 어찌 다 말로 전할 수 있겠는가. 다만 대강의 이치는 알 수 있으니 크게 유정 그리고 유력 무력의 차이로 분별하는 것이다. 팔자기 유용신, 필유격국, 유격국 필유고저, 기리지대강, 역제유정, 유력무력지간이. 44. 가령 정관패인격, 정관격에 인수가 있는 경우는 재성이 투출한 것만 못하다. 그러나 사주에 상관이 있다면 패인이 더욱 좋다. 예로 유월 간목 일간의 경우 신김이 투출하고 또한 상관 정화가 투출했다면 임수가 정화를 합하여 관을 온전히 보존해야 귀격에 이른다. 이렇게 합상존관이 되는 경우를 일컬어 유정이라 한다. 45. 제격은 비겁을 꺼리는데 비겁이 칠사를 합하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겁제를 쓰는 것이다. 가령 간목이 진월에 생하여 무토가 툭간하여 제격으로 성격된 경우 을목이 경김을 합하는 구조라면 두 글자의 기신이 모두 합하여 둘 다를 이용하므로 귀격을 성격하기에 이르는데 이 또한 유정함에 연유한다. 유정이란 명식의 용신, 격국을 파괴하는 성분을 합하거나 제복하여 무력하게 만드는 상황을 의미한다. 46. 신강한데 칠살이 투출하고 식신도 또한 왕할 경우 가령 을목이 6월에 생하여 신김이 투출하고 정화도 강한 세력을 지닌 상태에서 일간의 기세도 강하다면 삼자를 모두 구비했으니 지극히 귀한 단계에 오른다. 이는 유력하기 때문이다. 정관이 강하고 재성이 투출했는데 일간도 지지에서 로긴을 만난 경우 이를테면 병화 일간이 자월에 출생하고 정관인 계수와 편제 경김이 투출한 경우에 지지에 인호가 있다면 삼자를 공이 갖춘 대귀함에 이르고 이 또한 유력함에 연유한다. 유력이란 삼자계비, 삼자갱률로 설명된다. 이것은 곧 일간 신과 용신, 격국, 상신, 희신의 삼자가 모두 균등하게 강한 세력을 지니는 상황을 의미한다. 보통 격국을 성격시키는 상신의 글자가 통근해서 힘을 갖추면 유력하다는 표현이 가하다. 한편 로긴격의 천간에 유력한 재, 관, 인 삼자를 모두 갖추고 그것을 용하게 되면 이를 두고 삼기를 구비했다고 표현한다. 47. 유정한데 유력을 겸한 사주도 있고 유력한데 유정을 겸한 사주도 있다. 가령 간목 일간이 6월생으로 정관격일 경우 천간에 상관 정화와 편인 임수가 있으면 임정합으로 정관이 되니 유정이요. 게다가 임수에 뿌리가 깊다면 유정한데 유력을 겸한 것이다. 48. 을목이 6월생으로 칠살격인데 칠살 신김이 투출하고 정화 식신이 칠살을 제어하면 신김의 록지인 유김은 곧 정화의 장생공이 되므로 월지의 뿌리를 내린 것과 다름이 없다. 이를 두고 유력한데 유정을 겸한 것이라고 보고 최고의 격국으로 본다. 유정이나 유력의 개념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정리된다. 유정의 격국을 성격시키는 글자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유력은 그것이 힘을 갖추었다는 말이다. 한번 짚고 넘어갈 대목은 유정으로 이미 십간이 합을 하면 격국을 성격시키는 데 방해되는 글자의 성분이 소멸되는데 굳이 뿌리를 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있다. 이것은 비록 천간의 속성은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지장간에 유정한 성분이 암장되어 있으면 운에서 형충으로 계고되거나 암합과 같은 역할로 보이지 않는 유정의 역할을 수반할 때가 적지 않으므로 길하다는 것이다. 물론
심효점, 그러한 작용력까지는 디테일하게 다듬어 놓지 못한 입장이다. 다만 그와 같은 구조가 좋다는 설명은 경험이나 사례를 통해 수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49. 간목이 6월에 생하여 정관격이 되었는데 천간에 상관 정화가 투출하고 다시 인수 개수가 투출하여 상관을 극하는 것은 편인 임수가 정화를 합하는 것보다 못하니 이는 유정한 가운데 비정함으로 흐르는 것이다. 50. 을목이 6월에 생하여 칠살격인데 천간에 식신 정화가 투출하여 칠살 신김을 제어할 때 칠살은 강하고 식신이 약한 경우와 칠살은 약한데 식신이 강한 경우가 있고 혹은 칠살과 식신 둘 다 강한데 일간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약한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유력한 듯해도 실은 무력하여 격이 떨어지게 된다. 자평진전의 원문은 유정의 의미를 각인시키고 있다. 가령 정관격을 파괴하는 상관의 글자가 있다면 합상존관하여 격국을 깔끔하게 성격시킬 때만 진정한 유정을 논한다. 그러나 비정하다고 해서 유정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경우든 격국을 성격시키는 상신의 글자가 존재하는 한 유정은 유정인 것이다. 이와 달리 상관을 제복하는 인수의 글자가 있어 격국을 성격시킨 다고 해도 상관의 흉력을 완전하게 해소되는 게 아니므로 이 같은 때는 유정한 가운데 비정함이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무력은 유력에 해당하는 요건의 하나라도 결격되는 것으로 격국이 많이 떨어진다. 시클 에어리아. 51. 인격에 칠살을 쓰는 사주는 본래 귀격이다. 그러나 신강하고 인성이 왕한데 칠살이 투출하면 고빈하다. 대개 일간이 왕성하면 인성의 조력을 애써 필요치 않고 인수가 왕성하면 어찌 칠살의 도움을 달가워하겠는가?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고 치우쳐 무정하게 되는 것이다. 상관폐인은 본래 총명하고 귀한 것이다. 그러나 일간이 매우 강하고 상관이 미약하면서 인성이 지나치게 많다면 귀하지도 총명하지도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강한 것을 더욱 신강하게 만들고 상관을 더욱 미약하게 만들게 된다. 어찌 중한 인성을 쓰겠는가? 이 또한 무정한 것이다. 무정 편에서 열거한 두 가지 사항은 몹시 중요하다. 얼핏 격국이 성격되는 유정함을 논하기 쉬운 구조이므로 잘 살펴가려야 한다. 인격봉살이나 상관폐인은 성격이나 이때는 그 경중을 가려 판단해야 한다. 이미 격국의 성패 편에서 요약하였듯이 인중봉살이나 상경신왕은 파격이 된다. 따라서 무정이란 얼핏 성격되는 구조지만 경중에 따라 파격이 되는 상황을 뜻한다. 한편 재경비중이나 인경봉제의 경우에도 순용의 격국을 파괴하는 성분이 강하여 파격이 되는 것인데 이때의 용신, 격국 이 튼실하고 파괴하는 성분이 적절한 힘을 가졌다면 오히려 성격됨으로 유연한 사고를 요한다. 이와 같이 용신이나 상신의 어느 글자가 무력하여 격국이 파괴되는 상황은 무력으로 볼 수 있다. 유정, 무정, 유력, 무력. 유정, 무정, 유력, 무력. 성득해. 52. 팔자의 변화는 하나가 아니다. 성격과 파격으로 나눠지나 성격과 파격의 변화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와 같이 성격이 파격으로 변하고 파격이 성격으로 변하는 기묘함이 있다. 상관이 재성으로 변하면 성격이 된다. 가령 신김 일간이 해월에 나서 지지에 묘미가 있다면 제격이 성격된다. 그러나 천간에 다시 칠살 정화가 투했다면 재성이 칠살을 생하여 재차 파격이 된다. 이것이 성격되었다가 다시 파격으로 변한 예다. 53. 계수 일간이 신월에 나고 사주의 인성인 김이 중중하면 재성으로 인성을 극해야 하는데 이때 칠살이 있으면 파격으로 변한다. 재성으로 인성을 극해야 하는 사주에서는 인수격이라도 칠살을 꺼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성격이 파격으로 변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부지기수다. 이상은 모두 성격이 파격으로 변한 예를 든 것이다. 봉살칙 살인기재 패득성액 54. 신김 일주가 무술월에 나서 년간의 정관 병화가 있고 시간에 임수가 있다면 임수 상관이 월간 무에 의해 극을 당함으로 멀리 이격되어 있는 병화를 극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상관 임수는 일간의 왕성한 기운을 설기하는 좋은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파격이 다시 성격으로 변한 예가 된다. 55. 양인격인데 칠살과 식신이 모두 있으면 본래는 파격이 된다. 그러나 경김 일주가 정유월에 나서 년간의 병화가 있고 시간에 임수가 있으면 식신이 정관과 합하여 칠살만 남으니 합관류살되어 살인격이 맑아졌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많고 이상은 모두 파격이 성격으로 변하는 예를 든 것이다. 천간의 글자가 합으로 격국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구애를 받지 않고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없는 특징이 있다. 반면 극으로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에는 자리와 경중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1. 한과 같이 생생부식으로 유통되는 구조의 명식은 합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자체의 글자 배열로 파격을 면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 용신과 기후 관계 56. 명을 추리할 때는 원령의 용신을 위주로 논하되 반드시 기후와의 관계를 살펴 논단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영웅호걸이 때를 만나면 절반의 노력으로 곱절이 능력을 발휘하겠지만 때를 잘못 만나면 아무리 기이한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다. 논명유의 원령용신이주 연역 수백이후 이후 참직 57. 인수격에 정관이 있으면 관인상전으로 귀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겨울철에 난 가불목이 인수 수의 원령을 받고 경신김의 정관이 투출했다고 해도 꼭 귀한 것만은 아니다. 무릇 김은 차가워 물을 더욱 얼어붙게 만드니 동수가 어찌 나무를 생할 수 있겠는가. 이때는 식신이 투하면 귀하게 된다. 대부분의 인수격이 그렇지만 동목은 특히 수기가 빼어나니 이는 동목이 불을 만나 설기할 뿐만 아니라 기후를 적합해지기 때문이다. 동수분응생목 봉화학 분류가이설신 이즈가이조후야 58. 상관견관이면 위화백단이라 한다. 그러나 금수상관은 도리어 정관이 있어야 기세가 수려해진다. 이것은 조후가 시급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상관견관, 위화백단, 이김수견지, 반위수기, 비관지부외부상, 이조후 위급, 권위용제하 59. 상관대살은 수시로 쓰는데 겨울철에 김은 그 수기가 100배에 이른다. 상관폐인도 수시로 가용하는데 여름철에 목은 그 수기가 100배에 달하니 이것은 모두 수화기제를 이뤘기 때문이다. 상관대살, 수시가용, 이용지동김, 기수백배, 상관폐인, 수시가용, 이용지하목, 기수백배, 화재수, 수재화야. 60. 상관용제의 격은 본래가 귀격이다. 그러나 겨울철에 얼어붙은 물이 상관에 해당되면 소부는 될지라고 귀하게 되기는 어렵다. 동수는 나무를 제대로 생할 수 없는 까닭이다. 61. 상관용제격은 수기가 빼어나다. 그러나 여름철에 나무는 그리 귀하지 못하다. 말라붙은 흙이므로 크게 수려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62. 봄에 목 일간이 화를 보면 목화통명이 된다. 그러나 여름철에 목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가을철에 김 일간이 수를 만나면 김수상함이 된다. 그러나 겨울철에 김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기에는 쇠왕의 구별이 있으니 용신을 취함에 있어서도 같지 않음이 있게 마련이다. 목화통명은 관성을 꺼리지만 금수상함은 관성이 있어도 해롭지 않다. 목화통명, 불이견관, 김수상함, 견관모해 63. 경김 일간이 신월에 나고 지지에 자나 진을 보아 있으면 수국을 이룬다. 이때 천간에 정화가 투했다면 재차 임계수가 투하지 않는 이상 귀격을 이룬다. 64. 식신이 편인이 아닌 정인을 만나도 역시 탈식의 작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여름철에 목이 불길이 치열할 와중에 손쉽게 수, 인성을 쓰면 귀격이 된다.
내용의 주요 골자는 용신과 기후가 배치될 경우 조후의 시급성을 들어 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 대목의 내용을 압축하면 1. 겨울철에 나무는 화가 시급하다. 2. 여름철에 나무는 수가 필요하다. 3. 겨울철에 쇠는 화를 기뻐한다는 점을 각 격국의 유형별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평진전의 관법은 용신을 위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후를 앞세워 판단하는 식이다. 그러나 용신론과 조후론은 근본적으로 선후의 상황이 아니므로 십간과 계절의 특성을 고려한 각각의 선후를 가리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난강막 마스터리를 통해 십간과 조후의 보완 학습이 필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평진전, 조후위급, 요약. 자평진전, 조후위급, 요약. 목화통명, 목화통명이나 금수상암, 김수상암의 영특함은 충목, 충목과 축음, 축임의 록인격 일 경우에만 한정되는 수식이다. 따라서 화목, 화목이나 동금, 동김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충목, 충목은 화를 보아 능히 목화통명, 목화통명이 되지만 화목, 화목은 목분화열, 목분화열이 된다. 축음, 축임은 수를 보아 능히 금수상암, 김수상암이 되지만 동금, 동김은 금침수탕, 김침수탕이 되어 해롭다. 이들은 상관용제로 성격되어도 쓸모가 없다. 나무는 수를 보아 상관폐인이 되어야만 그 유용함이 극에 달하고 겨울철에 쇠는 화를 보아 상관대살로 성격되어야만 격국이 더욱 높아진다. 상신, 상신 65. 원령에 이미 용신이 있으면 필시 다른 곳에 상신이 있다. 마치 군왕이 재상을 얻어 보필을 받는 경우와 같다. 원령기득용신, 칙별위협필유상, 약분지유상, 보자샤 66. 가령 관봉재생이면 정관은 용신이고 재성은 상신이 된다. 제왕생관이면 재성은 용신이고 정관은 상신이 된다. 칠살에 식신이 있어 칠살을 제어하면 칠살은 용신이고 식신은 상신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법이 늘 통하는 게 아니다. 요는 통변의 묘를 살려야 한다. 67. 사주의 전체 격국은 어느 한 글자에 의해 성격이 되는데 이 한 글자를 바로 상신이라 이른다. 범전국지격, 노회차 일자이성자, 균위지상야. 격국의 성패를 정할 때 고려하는 글자는 한마디로 동 하는 글자라 할 수 있다. 보통 간동지정으로 천간의 글자가 격국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지만 지지도 동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지지가 동하면 그것이 격국의 성패를 좌우하는 글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동 하는 글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1. 천간 2. 지회 3. 지충을 들 수 있다. 엄격하게 따지면 지지는 형충회합의 작용에 의해 한다. 자평진전의 원문 사례는 육합의 경우 지충으로 인해 파격된 명식을 구응하는 데 적용되고 형은 정관격의 파격 요인으로만 설명되는 데 그치고 있다. 68. 용신이 심하게 상하면 몸을 다치고 상신이 심하게 상하면 용신을 상하게 된다. 상용신 심어 상신, 상상 심어 상용. 69. 가령 간목 일간이 유정관을 용신으로 삼는데 상관인 정이 투하고 다시 임이 투하면 정임합이 되니 상관이 합거되어 정관이 보호되므로 정관격이 능히 성격된다. 이 경우 오로지 임이 보필하는 데 의지하게 되니 임이 상신이다. 무토 일간이 자수 제격인데 칠살 갑과 겁재 기가 양투하면 겁재가 칠살을 합거하고 재성이 살아남게 되어 정제격이 성격된다. 기가 상신으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을목 일간이 육임, 칠사를 만난 경우에 년간의 식신 정이 투하고 월간의 개가 투하면 식신이 파괴되어 파격이 되는데, 이때 시간에 무가 투하여 무계합을 이루면 개가 정을 극할 수 없게 되어 칠살격이 성격된다. 이때에는 격국의 성격이 오직 무에 의존하므로 무가 상신이 된다. 격국을 성격시키는 기본 포맷에서 용 하는 글자를 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신은 이와 같이 격국의 유형별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 격국의 성패와 구응에서 이미 거론한 바 있듯이 구응의 글자가 상신이 되기도 한다. 보통 격국을 해치는 글자가 합거 되거나 이를 제복하는 천간의 글자가 상신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여 격국을 성격시키기도 하므로 팔자 전체 구조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 천간의 작용이 아닌 지지의 글자가 상신으로 작용하는 바는 거의 회국이 될 때를 말한다. 다만 정관이 형충되어 파격이 될 때 이를 해소하는 합의 글자도 상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 70. 개수가 해월생으로 천간에 정제병이 투하면 재성은 겁제의 극을 당해 작용하지 못한다. 이때 지지의 해묘미 목국을 이루어 해수가 목으로 변하면 겁제가 식상으로 변하여 결국은 재성병을 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전적으로 묘미의 상신에 힘입어 격국이 성격된 것이다. 경기밀간이 신월생으로 개가 투하면 설기하는 작용력은 있으나 신은 개의 사궁으로 김기운이 영통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잦은 회국을 이루어 김이 수로 변하면 금수상함을 이루어 성격된다. 이때는 오로지 자와 진의 상신에 힘입은 셈이다. 이 같은 유형은 모두 상신의 기묘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상신은 천간이 아닌 지지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자평진전의 원시에서는 개가 신의 부통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통근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라 힘을 쓰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검은색 별 인신사에 네 글자에서 투한 을, 신, 정, 개를 통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격국론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인한다. 이 문제는 경중을 가려 무력함으로 인해 격국의 성패, 고저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되지만 묵은 한 글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보통 하다는 의미는 지지에 통근하지 못하거나 뿌리를 내린 지지가 상하거나 해당 글자를 제복하는 글자의 세력이 강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복하여 용 하는 글자는 뿌리가 건전해야 하고, 설기하는 글자는 뿌리가 미약해도 용 할 수 있다. 71. 상신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이미 귀격이 된 것이고, 상신이 상했다면 이미 격국은 파격된 것이다. 상신무파 귀격이성 세미꼴론 상신상상 입회귀격. 72. 간목일간이 유정관을 쓰는데 천간에 상관정과 인수개가 있다면 인수가 상관을 파괴하여 정관을 보호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무가 투하여 인수가 합거되면 상신인 개가 정을 제압하지 못하니 상신이 파괴된 것이다. 정화일간이 6월에 나서 현재격인데 천간에 개수 7살이 있으면 파격이 된다. 이때 천간에 기식신이 있어 7살을 제압하면 성격이 된다. 그런데 갑이 다시 투하여 갑기합이 되면 상신 기토가 파괴된 것이다. 이러한 바는 모두 유정이 변해 무용이 된 격국이다. 잡기, 취용. 73. 사묘는 중기다. 그 장간이 잡다함으로 잡기라 한다. 잡기를 취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천간에 투출한 것이 있거나 지지에 회국됨이 있으면 맑고 깨끗한 것을 골라 용신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잡비불잡이 된다. 어잡기하 취용, 툭간회지, 취기청자용지, 잡비불잡하. 74. 무엇을 유정이라고 하는가? 순하고 상성하는 것이다. 가령 간목 진월생이 천간에 개수가 투출했거나 또는 지지에서 차 혹은 신을 만나 국을 이루면 인수격이 성격된 것이다. 이런 경우를 청하고 잡되지 않으며 툭간하고 회지하여 배합되었으니 유정하다고 한다. 또 병화 진월생으로 개와 을이 투하면 정관과 인수가 상생하게 되고,
인수가 진토 중의 무토를 극하여 정관을 보호하여 맑게 함으로 유정하게 된다. 간목 축월생이 신김이 투하거나 혹은 김국을 이루는데 천간의 기토, 재성이 추출하여 정관을 생하면 두 개의 상생하는 천간이 투출하고 지지에서 회합하여 격국이 성격되었으므로 유정한 것이다. 하위 유정, 순위상성자시야. 75. 무엇을 무정하다고 하는가? 역하고 상배하는 것이다. 가령 임수 미월 생의 천간의 기토가 투출하면 정관이다. 지지의 목국을 이루어 정관 미토가 상관으로 변질되면 천간의 정관과 지지의 상관이 서로 거슬러 무정하게 된다. 또 간목 진월 생이 천간의 무토를 보면 편제격이 된다. 그런데 다시 임계수가 투하면 인수격도 된다. 그러나 정인 계는 무와 합하여 재와 인성이 모두 쓸모를 잃고 만다. 임도 무에 의해 극을 당함으로 재와 인이 다 쓸모를 잃음으로 탐재괴인이 되어 흉하다. 따라서 비록 두 개의 천간이 투출해도 배합이 무정하게 된 것이다. 간목이 수월에 나서 정관 신김이 투하면 정관격인데 다시 상관인 정화까지 투출하거나 월지가 인호로 화국을 이루면 상관국을 이룬 것으로 무정하게 된 사례다. 하위 무정, 역이상배자시야. 76. 유정한 것이 돌연 무정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인가? 예컨대 간목이 진월에 나서 편인 임수를 만났는데 다시 병화 식신을 만났다면 편인 투식이 되어 얼핏 성격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병화는 진중의 무토를 생하니 인격이 청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필히 천간에 임수가 있고 지지에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야 병화가 장애를 초래하지 못할 것이다. 또 간목이 진월에 나서 임수가 투출하였을 경우에 천간에 병화가 없을지라도 지지에 술토가 있어서 진술충이 되면 궁충이 되어 토가 동요하니 천간에 임수가 비록 월지 진에 통근했다 해도 인격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 모두 유정하면서 무정한 것이므로 부자는 될 수 있어도 귀할 수는 없다. 유정이졸무정, 부의부비자야. 77. 무정하지만 결국에는 유정하게 되는 것이 있다. 가령 개수 일간이 진월에 나고 무토 정관이 천간에 투출하면서 지지에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 tuk간과 회지가 상극함으로 무정해 보인다. 하지만 극을 받는 것은 겁재인이 극을 받아야 오히려 더욱 좋은 것이다. 이는 월지가 겁재이면 겁재를 극하는 정관이 사주에 있어야 좋은 것과 같다. 또 예를 들면 병화 일간이 진월에 나고 무토 식신이 천간에 투출했는데 임수 7살도 천간에 투출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두 개가 천간에 투출하여 상극하니 무정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극을 받는 것이 7살이니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는 식신격에 7살이 있는 것과 같고 또는 7살격의 식신으로 7살을 제압하는 것과 같으니 이상의 두 가지 모두 좋은 격국이며 국을 볼 때 더욱 귀격이 된 것이다. 이 모두는 무정한 것이 끝내는 유정하게 된 경우이다. 묘고형충지설 78. 진술충미는 형충이 되는 것이 가장 좋고 재관이 입고하면 충을 만나지 않으면 발달하지 못한다는 학설이 속된 책들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자평 선생이 명리를 조망하면서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 잡기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지지에서 회국하면 몹시 좋은 것이다. 그런데 왜 형충되기를 기다려 좋다고 하는가? 가령 간목 일주가 진월에 나고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면 편제가 되고 지지에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었다면 정이 인수가 된다. 만약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지 않고 지지에서 진술충이 되었다면 제격이 청수하지 못한 것이다. 임수가 천간에 투출했다면 인성이 투출한 것이므로 진술충이 되었다면 인성이 손상을 입게 되거늘 오히려 소위 인꼬를 충으로 열어야 가하다고 주장한다. 79. 충을 당하여 발달하는 경우가 있다. 정관이 비록 충을 꺼리지만 가령 개수 일주가 진월에 나고 천간에 무토가 투출하면 비록 지지에서 진술충이 된다고 해도 파격이 되지는 않는다. 사고가 충이 되어 좋다는 것은 이런 경우에 국한될 뿐이다. 충 가운데서도 좌우묘유의 충은 두 개가
서로 원수처럼 격렬하게 극을 하게 된다. 사고의 충은 토끼리 충을 하므로 동할 뿐이지 극을 하는 충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톡과 정관일 경우에는 충이 되어도 하등의 해로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묘의 지지가 형충을 꺼리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형충이 되어야 비로소 성격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우묘유지류, 이자상구, 내충극지충 세미꼴론, 사묘토자위충, 내충동지충, 비충극지충야. 원문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재관이 입고하면 충을 만나야 발달한다. 재관 입고, 부충부발에 관한 설은 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존속된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 팔자를 동하는 위력을 실감케 하는 요인이 되므로 보다 정밀한 연구가 따라야 한다. 격국용신의 성패를 논단하는 최신의 영역에서는 형충의 계고설이 통하지 않지만 세운의 득실을 계량하는 용신의 영역에서는 실로 막중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심효점, 은 세운의 희기를 분별하는 형충회합의 실전 기법에 무지했고 설하고는 채용의 분별이 명료하지 못했으므로 형충회합의 묘법을 풀어내지 못했다. 최근의 자평서들 또한 이 대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팔자술 필살기 데스블로와 팔자술 파이널블로를 통해 형충의 제 실전 운용기를 습득하면 된다. 사길신의 파격 80. 재관인식은 사길신이다. 그러나 그 쓰임이 부당하면 파격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식신대살에서는 재성이 투출하면 해로우며 재성 때문에 파격이 된다. 식신대살 제투위해 81. 봄철에 목일간이 왕성한 화가 있다면 정관이 있는 것을 꺼린다. 즉 정관이 있어도 파격이 되는 것이다. 충목화기 견관칙기 82. 식신을 써서 칠사를 제압하는 사주의 인수가 투출하면 아무 공로도 없게 되므로 인수 때문에 파격이 될 수 있다. 살봉식제 투인무공 83. 제왕생관에서는 식신이 투출하면 사주가 순수하지 못하고 잡하게 변함으로 식신 때문에 파격이 된다. 제왕생관 로식칙잡 84. 그러므로 정관을 용신으로 쓸 때 식신이 있으면 파격이 되고 인수를 쓸 때 재가 있으면 파격이 된다. 관용식파, 인용제파. 사흉신의 성격 85. 살상효인은 사흉신이다. 그러나 배합이 적당하기만 하면 능히 성격의 요소가 된다. 가령 인수가 뿌리가 약한데 칠살이 투출하여 인수를 돕는다면 칠살 때문에 성격된다. 인수근경, 투살위조 86. 재성이 비겁을 만났는데 상관이 있어서 화해시키면 상관으로 인해 성격된다. 재봉비겁, 상관가해 87. 식신대살인데 편인이 쓸모가 있으면 편인 때문에 성격이 될 수 있다. 식신대살, 영효득용 88. 재가 칠살을 만났을 때 양인이 있으면 재앙을 해소시키므로 양인 때문에 성격이 될 수가 있다. 재봉칠살, 인가해에 89. 그러므로 재성이 상관을 꺼리지 않고 정관이 편인을 꺼리지 않으며 칠살이 양인을 꺼리지 않는다. 재부기상, 관부기효, 살부기인, 전항의 용신성패구응, 편을 대조하여 격국의 성패를 스스로 정리해두고 각 꼴을 암기해야 팔자술 실전에서 직관할 수 있다. 예컨대 인중봉살과 인격용살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만 실수하지 않는다. 또한 식봉효의 취살이 성격이나 식신대살인 이유봉제패격 등의 이치와 구문은 가지고 놀 정도가 되어야 팔자술 실전에서 통할 최소한의 지식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선후길흉 90. 원령의 용신을 사주에 배합하고 나면 팔자 각각의 생극하는 관계에 따라 기흉이 나뉘어진다. 같은 생극하는 관계일지라도 선후가 다름에 따라 기흉이 또 다시 변하니 이것이 명리의 오이 중 하나다. 91. 가령 정관격인데 사주 천간에 재와 상관이 둘 다 투출했다고 할 때 그 앞뒤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가령 간목 일주가 6월에 생하여 정관격인데 상관 정화는 앞에 있고 무토 재성이 뒤에 있다면 초년에는 귀할 수 없으나 만년에는 발달할 것이다.
만약 무토가 앞에 있고 정화가 뒤에 있다면 정관이 재성의 도움을 받아 초년에는 좋지만 만년에는 상관의 작용에 의하여 정관이 다치니 좋지 못하고 후사를 잇기 어려울 것이다. 92. 인수격인데 식신과 재성이 둘 다 투출하여 인수를 파괴하는 경우에도 선후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간목 일주가 자수 인수를 쓰는데 기토가 앞에 있고 계수가 뒤에 있다면 비록 부유하지는 못해도 그런대로 유복할 것이다. 만약 계수가 앞에 있고 기토가 시에 있다면 만년이 처량할 것이다. 93. 식신격의 효신과 재가 둘 다 투출한 경우에도 어느 것이 앞에 있고 어느 것이 뒤에 있는가에 따라 기흉이 달라질 것이다. 가령 임수 일주가 간목 식신을 쓰는데 편인 경김이 앞에 있고 편재, 병화가 뒤에 있다면 만년이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부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편재 병화가 앞에 있고 편인 경김이 뒤에 있다면 만년이 반드시 처량할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부유하지도 귀하지도 못할 것이다. 94. 칠살격인데 재와 식신이 둘 다 투출하면 이 역시 선후에 따라 기흉이 달라진다. 가령 기토 일주가 묘월에 출생했는데 계수 편재가 앞에 있고 신김 식신이 뒤에 있다면 비록 재성이 칠살을 돕는 결함은 있지만 뒤에 있는 식신이 칠살을 제압함으로 대귀할 수 있다. 만약 식신 신김이 앞에 있고 계수 재성이 시에 있다면 비록 식신이 칠살을 제압한다고 하지만 재성이 식신의 기운을 흡수하여 결국에는 칠살을 돕게 되므로 귀할 수는 있어도 끝내는 만년이 처량하고 수명도 길지 않을 것이다. 기타의 경우도 이런 원리로 유추하면 기흉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선후 구별의 원리는 시가 귀숙하는 것에 연유한다. 희신이 시에서 생왕하면 만년이 유복하고 기신이 시에서 생왕하면 만년이 처량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주가 이렇게 간단치는 않으므로 그 배합을 잘 살펴야 한다. 또한 대운에 의해 격국이 변함으로 그 이치를 살펴 해당 기간의 성패를 논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이미 성격된 명, 파격되었다가 성격된 명, 원국에서 파격된 명이 시사하는 부귀의 정도는 이미 정의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외격 95.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원령에서 구한다. 그런데 어찌해서 또 외격이 있는가? 무릇 외격이란 원령의 용신이 없을 때 다른 것으로 분별해서 용신을 삼는 것이니 따라서 외격이라고 한다. 팔자용신, 전주원령 외격자, 개인원령 모용, 권이용지, 고활외격약. 96. 예컨대 봄의 목 일주, 겨울의 수 일주, 사계의 토 일주는 일주와 원령이 같은 오행이므로 원령에서 용신을 찾기가 힘들다. 봄의 목 일주나 겨울의 수 일주인데 사주 천간에 재, 관, 칠살이 있을 경우에 그것들을 버리고 외격을 찾는다는 것은 크나큰 잘못일 것이다. 고서에 원령을 중시하여 용신을 찾고 정관이 있으면 다른 외격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로 옳은 말이다. 원령무용이라는 말은 본래는 원령에 용신이 없다는 뜻인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왕왕재성이 겁재를 만나고 정관이 상관을 만난 경우처럼 알고 용신이 이미 파괴되었으니 원령을 버리고 외격을 찾아야 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펼친다. 춘목동수토생사계지류, 일려월동, 난이작용. 이상의 내용은 분명 춘목, 동수, 진술중미 월의 토만을 거론하고 있다. 즉, 록인격에 한해서만 외격의 성립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때에도 팔자에 관살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격으로 채용해서 격국의 성패를 가리는 게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설하고는 팔자용신, 전주원령의 의미를 원령을 근거로 해서 용신을 찾는다고 이해했다. 따라서 용신을 정하는 관건이 원령에 있을 뿐이지 원령이 곧 용신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자평진전 이 말하는 용신은 격국으로 곧 원령인 것이다. 설하고가 이해하고 정한 용신의 글자는 억부희신의 글자를 말함인데 이것은 격국을 성격시키는 희신, 상신의
글자와도 의미가 다른 것이다. 수차에 걸쳐 설명한 대로 그간 채와 용의 구분이 엄격하지 못했으므로 야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용신과 육진 97. 사람에게는 육진이 있는데 이것도 팔자에 정해진 것이다. 인유육진, 배지팔자, 역존어명 98. 보통 인수의 희기로 부모의 상황을 살피거나 재의 희기로 처궁을 살피지만 그것이 반드시 모친과 처를 뜻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인수를 기뻐하지만 그것을 재로 파극했다면 조업이 패했을 것이고 인수 귀신을 재로 제복했다면 오히려 가업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재가 희신인데 비겁이 재를 분탈하면 극처할 것이고 반면 재가 중한데 이를 파극하는 비겁이 없다 해도 마찬가지로 극처하게 된다. 99. 1. 연월일시에 어디에 재, 관, 상, 인 등의 육신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핀 후 2. 육진을 용신에 배정하고 3. 사주에서 희기를 가려서 참조하면 육친사의 대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100. 특별히 재관상인이 어느 궁에 있는지를 살피고 그 다음 용신에 배정해서 희기를 가리라고 했다. 즉 격국이 기뻐하는 글자인가가 중요하다. 가령 일지에 재관이 있으면 처가 현숙하고 고귀한 경우가 많지만 인수격이면 오히려 불미해진다. 마찬가지로 일지 상관이라고 재격이라면 처의 내조를 기대할 만하다.